평관이라. 정관과는 이제 반대편에 서 있는 게 평관이죠. 참 사람은 생각이 참 편한 동물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기억을 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다 나는 저기에 해당하지 않아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저 나쁜 것도 내야?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살기 힘들어. 막 나에 대해서 막 자꾸 의문부호를 던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살면 뭐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맞아, 저런 장점이 나한테 있어. 저건 아닌데? 어떤 미친놈이 그래?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사람 참 살기 편한 거예요. 근데 물론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나의 장점을 취하고 아닌 거는 버려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니까 사람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단점만 보이면 어떻게 살아가냐고. 근데 현명한 사람은 적절하게 그를 잘 믹스를 하겠죠. 거기에서 그 사람이 극단적이 되느냐,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이 되느냐, 극단적으로 타인중심이 되느냐, 적절한 그냥 이렇게 중간에서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되느냐.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은 어쨌든 자기중심이 되는 게 살아가기는 편해요. 살아가기는 편해. 그래서 어쨌든 길씨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맞고 흉씨는 타인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맞죠. 그래서 길신이 너무 자기중심이 되면은 민폐가 되고 흉신이 너무 타인중심이 되면은 그거는 참 살아갈 힘이 안 생기죠. 살아갈 힘이. 왜냐면 모든 것들이 외부 작용에 의해서만 내가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또 귀신이 또 너무 타인 중심이 되면은 또 남을 너무 원망하고, 흉신이 또 너무 자기 중심이 돼버리면은 너무 사람을 막 가르치려 들고, 그것도 문제죠. 그거 아세요?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데 난민 수용소 같은데 가서 정말로 이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흉신들이에요. 극단적 흉신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왜? 그냥 보고 있으면은 내가 미칠 것 같거든. 내 마음을 치유하려고 가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정신병이 심한 사람이야. 쉽게 이야기하면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 양심의 회복을 해야만 삶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면 힘들어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 가치 없어하고 자기에 대해서 막 너무 실망스럽다고 자기를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 막 그런다니까. 따지고 보면은 정신병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보기엔 저런 데 가서 왜 저 고생을 하지 싶잖아. 그거는 그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가진 않아. 그렇게는 안 돼. 결국은 사람은 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 그 형태가 타인을 위해서 향할 뿐이다. 왜?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남한테 폐를 끼치는 형태로 나가면 이기주의라 그러고, 그 형태가 남한테 도움을 주는 형태로 나가면 이타적이라 할 뿐이라고. 그냥 출발점은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정신분석학 측면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원래 내가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나보고. 정신분석 측면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한대. 내가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막 내가 혼자 내 자뻑에도 아무도 욕을 안 하잖아. 속으로 하는 건 어쩔 수 없고. 또 듣는 봉사자들 참 나보고 욕을 하겠지만은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모든 것을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평가는 큰일 나네. 이렇게 힘이 넘치면 나중에 못 버티는데. 이게 힘이 별로 없으면은 천천히 끝까지 가는데 힘이 나면요 처음에 너무 빠락빠락 쓰다가 나중에 막 쓰러져. 평간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정관과는 반대로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뜻이죠. 평간은 일단 일간을 극합니다. 일간을 극하다. 그 뭐죠? 나를 괴롭히다예요. 정관은 뭘 극하죠? 겁제를 극하죠. 누굴 괴롭혀? 나무를 괴롭히다. 말이 좀 이상하다만. 일간을 극하다. 나를 괴롭히다. 일간이라는, 이게 평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명정대를 이야기하는 공명정대. 솔선수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야 너희들이 따라오지. 항상 이렇게 자기 반성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정관은 급제를 극하니까 나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네가 반성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평관이라는 것은 일가를 극하니까 항상 자기 반성이에요. 자기 반성인데 이게 이렇게 평관이라는 거는 자기 반성까지는 좋아. 반성을 한데 너희들이 따라오라는 거. 너희들이 따라오라. 내가 바른 길을 갈 테니 응? 나를 믿고 따라라. 그러면 내가 보살펴주고 길도 열어주마. 일종의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거죠.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거죠. 좋은 건가? 불의는 보고 참아야죠. 잘 참아야 돼. 잘 못 참으면 안 돼. 불의를 보면 참아야지. 정의가 어디 있어? 무슨 정의 구현이야? 지금 무슨 독수리 용자도 아니고, 지금 무슨 배트맨이야? 정의 구현 왜 하냐고? 쓸데없이 길거리 매 맞고 있으면 나도 말린 애들 보면 꼭 평관이야. 싸움하면 싸움하게 나도 왜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나 옛날에 싸움하는 거 말리다가 이렇게 한 대 맞아가지고 찢어졌잖아. 평관이란 건 그런 거예요. 나라도 나서야지. 물론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정관처럼 사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지만은 그것이 낳는 부작용이 있다. 평관이라는 것도 필요하지. 평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돈도 안 되고 이윤도 안 나는 거지만은 정말로 몸 뛰어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그렇지만은 나는 정의 이름으로 한번 입을 막아볼까? 네. 셀로 황이 돼봐야 되겠어 내가. 그래서
평관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참 어리석은 중생들이 자기 갈 길을 몰라 하니 그들을 좀 바르고 현명한 길로 인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평관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스스로의 선민의식 같은 거를 가지고도 있어요. 뭐 선택된 자란 뜻이 아니라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라도 있어서 이 세상에 바르게 돌아가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거죠. 참 이렇게 관살들이 참 피곤하게 살죠. 정관은 정관대로 피곤하게 살고 평관은 평관대로 피곤하게 살고. 그러니까 육신 중에 제일 피곤한 인간들이 관살들이야.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좀 단순하게 살면 좀 좋아? 응? 왜 주변을 의식하고 왜 자꾸 주변의 부조리들 잘못된 점을 왜 자꾸 쳐다보고 사냐고. 그냥 자기에 집중하고 살면 참 좋을 건데 그게 이제 뭐기 때문이죠? 둘 다 중심이니까. 관살이란 중심이니까. 정관이라는 것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게 정관. 금정과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게 정관. 평관이라는 것은 사회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게 평관. 그러니까 무슨 경찰, 판사, 검사 이런 거 평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경제, 관료, 뭐 이렇게 경영, 경제 이런 걸 정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잡으려 하는 게 평관. 그래서 참 평관이라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어떤 항상 평관은 정관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건데 평관은 통제력이 없어요. 통제력이라는 것은 겁재를 제했을 때 통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적으로 간주했을 때 통제력이 생기는 거라고. 평관이라는 것은 일간을 극하든지 비견을 극하죠. 그렇잖아. 평관이라는 것은 일간을 극하든지 비견을 극하죠. 내 말 좀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정관 어려웠나? 내 딴은 어렵게 한다고. 안 어려웠죠, 아까 정관. 전혀 안 어려웠죠. 이 친구 얼굴이 어려워. 안 어려웠죠? 아, 왜 두 번 죽여요? 내가 한번 죽였으면 됐지. 안 보여요. 이게 평관이라는 것이 이게 통제력이 없어요. 통제력이. 왜 그러냐면은 보통 평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방임을 해요. 방임. 할 만큼 했다 이거예요. 할 만큼 했다. 평관이 좀 천대래 같은 거예요. 천대래가 뭔지 알죠? 내가 맨날 듣는 별명 투덜투덜거리면서 다 해준다고. 투덜투덜거리면서 다 해주는 게 천대래거든. 맞나? 천대래? 그렇대. 저도 처음 써봐요. 어쨌든 평관이라는 건 투덜투덜하면서 결국은 다 해. 대단히 기상인 척하고 정의로운 척하고 뭔가를 깨부실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천대래. 투덜투덜하면서 해주고 다 해주는 게 평관이에요. 왜냐면 결국은 내 탓이다 이거지. 결국은 내 탓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통제력이 없는 거예요. 통제력이 없는 거. 그래서 남편에 대한 통제력도 없고 자식에 대한 통제력도 없고 부모에 대한 통제력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평관을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관을 희생이라고. 통제력이 없거든. 통제력.
비견을 극한다라는 거는 평관이 비견을 극한다. 평관이 비견을 극하려면은 참 쉽지가 않죠. 평관이 비견을 극하는 거는 평관이라는 거는 겁재는 정관은 겁재를 바로 극하지만은 평관이 비견을 극하기는 쉽지가 않죠. 보통 평관이 비견을 극하는 거는 식구가 늙어 주는 것에 대한 것들, 어떤 이렇게 구조 조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평관이 비견을 극해서 뭔가를 이기고 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이유를 설명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평관은 일간을 극하니 관살이라는 것은 의무예요. 관살이라는 것은 의무. 관은 이건 평관은 살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관과 살의 평관과 살의 차이가 뭐냐? 없어. 물론 구분을 굳이 한다면은 재생살 되면 살이고, 재생살 되면 평관이고, 재생살 안 되면은 살이에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재의 유무, 재의 상태에 따라서 얘가 관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은 살의 역할을 하느냐, 차이죠. 그러니까 평관이 재생살이 되면은 권위와 위엄을 가지는 거예요. 권위와 위엄. 근데 팔자에 재가 없거나, 아니면은 겁재가 왕하거나, 혹은 재가 너무 약하거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재가 없거나, 그럼 재생살 당연히 안 되죠. 겁재가 왕하면은 쟁지하니까 안 되죠. 또는 재가 너무 약해도 살을 못 생하죠. 이러면 얘는 살작용을 한다고. 일간을 갖다 패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거야. 주변에 적들만 바글바글한 거예요. 내 편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되면 잘해주고 욕먹는다고. 잘해먹는다고. 그거예요. 그거. 옛날에 이렇게 얘기 안 했어. 옛날에는 식신제사라면은 평관이고, 제살 안 되면 살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뀌었어요, 최근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바뀌어가지고, 재생살 하면은 평관이고, 재생살 안 되면은 살이에요. 왜냐? 살이, 평관이 재생을 받으면 더 강력해지는데 왜 그게 살 아니냐? 라고 나한테 시비를 걸어야지. 원국이 왕하다고 무조건 그걸 하는 건 아니에요. 왕하기만 하면 그걸 하겠죠. 뭐 평관만 많든가.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는 협조예요, 협조. 뭐 이렇게 병화 임수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경금이 있다. 이러면 재생살을 잘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살이 이게 일간인데 이렇게 살하면은 재생을 잘 하는 거죠. 이미 제가 살을 생한다라는 이야기는
협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재생살, 세상과 타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타협.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소통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통을 했으니까 재와 재생살로 인한 소득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관도 똑같아. 근데 만약 얘가 없다. 얘 뭐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일감만 쳐. 이게 진짜 살인 거예요. 어떠한 세상과의 소통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뭐 하는 거죠? 불이익만 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본인도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통할 생각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죄가 없으니까, 뭐 죄가 있어도 뭐 갑자기 뭐 정화 같은 게 있거나, 정화가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정화 같은 게 있으면 얘를 극하니까 그걸 생을 못 하겠죠. 응? 어쨌든 간에 생을 못 하면은 얘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룰이 있어요. 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룰이 있다고. 그걸 안 따른 거라고, 얘가. 상식선을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벗어났다라는 거. 주변과 협조 안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변에게 뭘 안 물어봤다예요. 뭐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 거 있어 보면은 이게 제가 재생산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살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행동이 옳으니 그냥 당연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돼. 대신 재생살이 되면은 물어보고 해 그렇게 하는 거고, 재생살이 안 되면 안 물어보고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살 보고 지랄을 하겠지 왜 그랬냐고. 그럼 이 사람 뭐라 그랬어요? 그걸 물어봐야 되냐고 그러겠지. 그래서 이게 재생살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관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관이라는 것은 일간을 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진 않지만은, 살이라는 것은 일간을 극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나한테 바로 와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억울하다 그래. 이게 재생살이 안 되면은 얘가 억울하다 그래. 왜? 당연하지.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그래서 살은 재생살 안 되면은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을 해놓고 지 잘못을 몰라요. 지 잘못을 몰라. 내가 생각해봐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짓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내가 봐도.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단언하지 마세요. 단언하지 마세요. 내가 평생 놀았다는 걸 안 것도 그때 그쯤이었고, 평생 놀고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그쯤이었고, 난 그전까지부터 너무나도 열심히 사는 줄 알았으니까. 그전엔 나 정말로 막 어디 내다도 하늘이 뭐 어디 내다도 내가 이렇게 누구하고 견주어도 나는 부지런하게 살았고, 단 한 번도 이렇게 쉼 없이 나는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다 생각했는데, 딱 그때 되니까 내가 놀았구나 평생을.
그런 거에 사람은 자기를 인지 못해. 여러분도 내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뭐 하는 거 어떡할 거야. 근데 그렇다고. 그렇다고. 또 나의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또 만방에 또 퍼지겠구만. 내가 생각해도 미친놈이야. 이건 지워야 되나? 지워야 되겠죠. 너무 치명타인데 이거?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거 해야 돼? 지우개? 아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또 이거 또 까먹는다 또 지우는 거. 그걸 왜 또 지우개를 또 의인화 시켜놨어요? 그럼 또 지우개 드릴까요? 까먹지 말게. 까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지우개? 그만큼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를 모른다는 걸 내가 이렇게 알려주려고 내가 지금 살신성이 난 거예요, 살신성이. 지금 살을 이만큼 도려냈어, 지금 내가. (20년) 전에 그 짓을 했으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그러할 뿐 그거 말고도 얼마나 엉뚱하고 허당한 짓을 많이 했겠냐고.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 다 똑같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다 인지하면은 세상을 살 수 없다. 자기를 용서하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내 철학이 좀 그렇긴 해서 그런데 너무 상대방 탓하지 말자. 왜냐면 상대방 탓하는 것도 힘들어. 물론 상대방 탓을 해야만 낙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관이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시험대에 놓으려고 해요. 시험대에 놓으려고 하고 어떤 극한의 상황까지는 아니다. 보통 극한의 상황까지 가는 건 평관은 아니고 편인들이지. 평관들이 극한의 상황까지 가지는 않고 극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지. 노력하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다예요. 만들고자 하다. 세상이 바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게 평관이에요. 그래서 뭔가 법을 세우고 위계를 만들고 하는 게 이제 평관이죠. 그래서 평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절대 복종을 하는 거예요. 절대 복종을 내가 하기도 하고 절대 복종을 시키기도 하고 특히 이제 여자들 평관 같은 경우는 적어도 자기 남편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복종을 하려고 하죠. 이 절대 복종이라는 게 내가 주눅이 들거나 이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란 존재 자체가 그냥 남편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내 나름대로의 희생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평관이라는 게. 남편이 무서워서 복종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적 판단에 의한 복종이죠.
보통. 그러니까 내가 굽힐 때는 확실히 굽힌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평관이라는 것은 약자한테 약하고 강자한테 강한 게 평관이에요.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게 평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관들은 이렇게 참 다루기 쉬워요. 평관은 그냥 가서 무조건 부탁하면 돼. 부탁하고 불쌍한 척하고 그리고 이렇게 갈 때도 다리 쩔뚝거리면서 가고 그렇게 하면은 평관은 이렇게 들어줘요. 평관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면은 당당하게 요구받을 수 있는 것도 안 해줘. 평관은 건방지다고. 그러니까 평관들이 그래. 특히 이게 여자들 특히 상관, 평관 이런 친구들이 뭐냐면은 잘난 남자들을 싫어해요. 잘난 남자들. 그러니까 뭔가 좀 오히려 뭐 이렇게 금전적으로 좀 있어 보이거나 다른 남자들도 좀 우월하고 이런 남자들을 싫어해요. 건방지다 이거지. 건방지다 이거지. 그래서 제일 불쌍한 남자들을 데리고 살아요. 결국은 뭔가 좀 없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불쌍해 보이고 왠지 이렇게 다리 한쪽이 짧아 보이는 그런 남자를 데리고 사는 게 상관평관이에요. 상관평관. 이 사람들한테 뭐가 생겨요? 측은지심. 약자를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생관이 되는 그런 평관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평관격들 같은 경우가 재생살이 잘 되잖아요. 재생살이 잘 되면은 이거는 이제 보통 이게 평관공주라 그러지. 바보온달을 이렇게 장군으로 만든 평관공주라 그러죠. 그게 재생살인데. 재생살 잘 되는 사람 봐봐.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만큼 올라가요. 우리가 내조 그러잖아요. 내조. 내조는 재생관이 하는 게 아니라 재생살이 하는 거예요. 재생살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정제의 재생살이 하는 거예요. 내조라는 것은. 편제가 재생사라는 것은 내조, 이것도 내조, 이거는 내조 플러스 외조예요. 이건 나중에 할 거야. 이거는 재생살이라는 거, 재생관설은 무엇인가 할 때 하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조는 재생살이죠. 관은 내조 따위 안 하죠. 관이 내조를 하진 않아요. 근데 관이라는 거는 유불리를 따진다고 했잖아. 유불리를 따지는데 어떻게 내조를 해? 월급 갖다 주면은 밥 주고, 월급 안 갖다 주면 라면 끓여주는데 그게 무슨 내조야. 재생살이라는 것은 월급을 갖다 주면 고맙고, 안 갖다 주면 불쌍하고, 그게 내조지. 그래서 뭔가 이해를 한다, 뭔가 이렇게 측은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는 살이에요. 어쨌든 간에 살한테는 무조건 불쌍한 척 하면 돼. 무조건 불쌍한 척, 한쪽 눈 잘 안 떠지는 것처럼 하고 다녀, 그냥. 그럼 살은, 어쨌든 약자에 대한 측은지심은 재생살이 되든 되지 않든 가지고 있어요. 살이라는 것은. 그게 살을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관에게는 반대예요. 관은 나의 약점을 보이면 안 돼요. 관은 상대 약점을 캐치하는 데는 귀신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관은 절대 내 약점을 보이면 안 돼요. 허투루라도 보이면 안 되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관은 다 캐치하고 다 봐요.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상대 약점을 계속 찾고 나의 약점을 계속 보완해요. 살은 상대의 허점을 감싸 안고 나의 허점을 계속 흘리고 다녀요. 그래서 관과 살이 싸우면은 반드시 관이 이긴다. 살은 질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어. 인간성은 정신승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것은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돈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재생관이야. 이 세상의 중심은 관이에요. 재생관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중심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돈이 중심이고 이권이 중심이고 그걸 향해서 돌아가는 세상은 절대 부정할 수가 없어. 그게 관인 거예요. 공명심도 좋고 이타심도 좋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도 좋다고. 그렇지만 냉정한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더라. 그거는 우리 현실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주를 통해서 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대. 사주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 세상이나 세상을 통해서 사주를 해석하는 해석이나 똑같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정과는 품격 있고 이딴 해석 말고 그런 건 세상과 동떨어진 해석이고 그런 이상한 해석 말고 평관은 포악하고 이런 거 말고 물론 평관이라는 게 포악할 수 있어요. 평관이라는 게 이렇게 너무 극신약해 버리면은 평관이 너무 극신약하면은 이렇게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극신약 살중신경이라 그러죠. 살이 너무 중한데 신경, 몸신자, 신경, 경 너무 경하다. 살중신경 이러면은 이게 그런 사람들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꼭 그런 사람 옆에 깐죽거리는 인간이 한 명씩 있어. 그러니까 아까도 남편이 이렇게 경찰 공무원인데 그 양반이 제왕생살이에요. 제왕사랑인데 여자가 뭐였지? 묘월 어쨌든 이렇게 십정관대에 있는 팔자였는데 묘월에 십정관대에 사는데 딱 생긴 깐죽거리게 생겼어. 그래서 남편이 성질이 좀 그렇다 그래서 네가 깐죽거려서 그렇다 그러지 내가. 깐죽거리지 마라. 응? 왜 자꾸 한 번 했던 말을 한 번으로 끝내죠? 자꾸 두 번, 세 번 하고 사람 성질 건드리냐? 저 사람 단순한 사람이다. 안 건드리면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다. 왜 자꾸 당신 건드리냐? 안 건드리겠대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뭐 평관이 포악할 수도 있고 정관은 안 포악한 거 정관도 포악할 수 있어요. 얼마나 포악하고 정관은 포악하다기보다는 좀 잔인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관은 잔인하지 않아. 평관은 그냥 성질내고 그냥 지 혼자 거품 물고 쓰러져 그냥 평관은. 근데 정관이라는 것은 잔인한 거예요. 왜냐면 정관이라는 것은 목적과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감정적이 될 수 있어. 평관도 감정적이 될 수 있고 정관도 감정적이 될 수 있는데 평관이라는 것은 감정적이 되더라도 그냥 감정에서 끝나는데 정관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가장 아킬레스건, 그 사람이 가장 속상해하는 말 이런 것들을 골라서 집중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평관이라는 것은 감정의 분출에 불과한 건데 정관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감정에 공격을 하는 게 정관이에요. 그래서 편관은 성질나면 막 성질만 부리는데 정관은 공격을 하면 성질나면 저 새끼를 어떻게 무너뜨리지 하면서 그 사람이 가장 기분 나빠할 수 있을 만한 감정의 고리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정관이 무섭다고. 근데 그거는 정관이 상대방을 이기는 방식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상대를 이길 수 있거든. 그것도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그러니까 정관을 건드려 봐야 좋을 게 없다. 그럼 편관은 건드려 봐야 좋을 게 있냐? 어차피 다 좋을 건 없어. 건드리지 마.